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담보물건의 효력. 첫 번째, 우선 변제적 효력. 용어 설명이요. 내가 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느냐. 왜요? 그 저당 목적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나의 채권을 먼저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그죠? 이를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어디에만요?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유치적 효력. 자, 일단 질권을 가지고 일단 설명드릴게요. 전당포에서 생활비를 결혼 애물 시기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고 하죠. 이게 질권제도인데, 그러면 채권자인 질권자는 언제 담보로 잡아두고 있던 질물인 결혼 시계를, 애물 시계를 채무자에게 건네줍니까? 변제를 받아야만 그죠. 따라서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그 담보물을 자신이 점유해서 유치하고 심리적으로 인도를 거절하면서 심리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이와 같은 효력을 유치적 효력이란다 그죠. 이와 같은 유치적 효력은 질권과 유치권에만 인정되고 저당권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개념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상 시험 범위에는 세 가지 담보물권 제도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을 체크해 볼게요. 법정자가 되는 것은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 따라서 법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채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질권과 저당권은 법정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약정입니다. 약정. 그 다음에 성요건. 따라서 법정 요건이기 때문에,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은 채권자가 당연히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질권은 약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질권 설정 합의부라서 그 담보 목적물을 질권자에게 인도를 통해서. 그 다음,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저당권 설정 합의부라서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다음, 유치권은 물건이 그 객체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동사 모두 그죠. 유치권의 객체가 된다. 유가증권도 객체가 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죠. 따라서 부동산이 그 유치권의 대상일지라도 법정이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질권은 물건 중에서는 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그죠. 권리는 재산권 넘어가고. 그 다음, 저당권은 우리가 물건 파 때도 설명드렸죠. 민법 총칙에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존재와 그로 인해서 담보되는 채권을 제3자가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원칙, 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원칙. 다만 동산일지라도 등기 등록으로 공시할 수가 있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본질적 효력. 유치권은 시종일관 어떤 효력밖에 없어요? 유치적 효력밖에 없다 그죠. 그런데 질권은 유치적 효력 앤더 우선 변제적 효력도 있다. 그런데 저당권의 경우는 일단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내가 은행에다가 아파트를 저당으로 잡히고 돈을 빌려왔다 할지라도 그 객체인 아파트는 여전히 누가 점유하고 사용합니까? 설정자가 점유 사용하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설정자가 가지는 점유 사용권을 빼앗지 않고 공부상으로만 그 객체인 물건이 가지는 우선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그죠. 따라서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은 없고 오로지 우선 변제적 효력밖에 없다.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공시 방법은 그때 이제 쭉 느끼시면 되고, 자, 여기다 체크할게요. 세 가지 모두 다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채권 변제를 위해서 그 목적물을 경매로 넘길 수 있죠. 즉 경매권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물이 뭐요? 멸실, 수용, 훼손이 됐을 때 그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인 보험금 등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같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물건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건에만, 따라서 뭐야? 질권과 저당권에만. 유치권은 없죠, 그죠? 유치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은 뭐야? 질권과 저당권에 있다고, 그죠?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다음 그때 우리가 해당 파트에서 봅니다. 유치권은 뭐야?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죠, 뭐야? 존속 요건이에요. 따라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상실되면 뭐야? 유치권은 자동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질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고, 저당권은 뭐야? 목적물을 점유치 않는다, 그죠? 우선 변제적 효력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요? 이 부분만 일단 체크를 할게요. 자, 유치권으로 갑니다. 유치권 320조가 그 개념이에요. 유치권자는 뭐요? 타인의 물건, 거기다 체크할게요.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 그죠? 즉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다 공이 뭐요? 그 객체가 타인 소유여야 한다, 그죠? 그 제한 물건이니까 뭐요? 당연히 객체는 타인 소유여야 됩니다. 예. 유치권은 똑같죠. 따라서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타인의 물건은 뭐요? 점유를 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뭐요? 생긴 채권이, 즉 채권이 뭐요?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그죠? 모든 채권이 아니라 뭐요?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그 채권이 뭐요?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변제기에 있는 경우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뭐요?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뭐요? 유치권이 한다. 다시 한번요. 타인의 물건은 뭐요? 현재 누가요? 점유하고 있죠, 유치권자가. 근데 그 채권은 뭐야?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었을 때 뭐야? 엔더.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는 공평의 원칙은 뭐야?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뭐야? 유치권이라 한다, 그죠? 다만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점유가 최소한 뭐야? 정당해야 되죠. 불법한 점유로 인한 경우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미리 물어볼게요. 우리 일단 기초반은 들었기 때문에 임대차로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 물건에다가 비용을 지출하고 그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임대차 목적물이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임대차가 끝났을 때는 뭐야? 임차인의 목적물의 점유는 뭐야? 적법 점유가 아니라 뭐야?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유치권을 행사를 하려면 뭐야? 유치권자의 점유가 최소한 뭐야? 적법해야 됩니다. 불법한 점유에 대해서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불가분성료. 모든 담보물건의 공통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32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질권 저당권에서 똑같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 322조 제목 체크할게요. 경매권이 있다 그랬죠. 그럼 경매 있으니까 뭐예요? 읽어볼 필요 없어요. 근데 간이변제 충당도 여기서 끝냅니다. 질권도 동일한 규정이 있어요. 예, 동일한 규정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데는 뭐예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예를 들게 되면은 나중에 본문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내가 시계 수리상입니다. 시계 수리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요? 고객으로부터 뭐요? 수리를 의뢰받은 뭐요? 시계를 유치하고 있다 그죠? 근데 수리비가 10만 원 상당입니다. 근데 이 1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뭐요? 그 시계를 경매로 넘깁니다. 근데 경매 비용이 30만 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죠? 그런 경우는 이와 같은 요건에서
그 목적물 자체로부터 뭐요?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제도를 뭐요? 간이 변제 충당 제도라 하더라.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질거에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유치권도 담보 물거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 질권과 동일하게 있더라. 자, 그렇게요. 요건까지는 안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체크할게요. 이것도 질권도 동일한 규정을 똑같이 둡니다. 예.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유치권자, 질권자도 뭐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생긴 뭐요? 가시를 수취할 권리가 있더라, 그죠? 여기서 봅니다. 유치권자도 유치물의 가시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그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조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가실이 뭐예요? 금전이 아닌 경우는 경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순서. 당연하겠죠, 그죠? 순서는 이때 경매했다면 그 대가를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뭐예요? 원본에 충당한 순서대로. 그래서 이와 같이 유치권자도 뭐예요? 이와 같이 자신의 채권의 변제 충당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치물로부터 생긴 가시를 수취할 권리가 있더라. 질권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 목적물이 뭐예요? 금전이 아닌 때는 뭐예요? 경매를 한다, 그죠? 그때 충당 순서는 이자, 원본 순서로. 그 다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좋은 문제를 떴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 물건은 자기 겁니까? 타인 소유예요? 타인 소유죠. 그건 뭐예요? 타인 소유 물건이니까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죠. 이런 뭐야? 선량한 관리자의 보관 의무다 그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그 선관 주의를 다해서 보관해야 돼요. 보관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양 유치권자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요? 채무자의 성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선관 주의 의무를 따라서 보관할 의무가 있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요?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합니다. 그러나 체크할게요. 그러나 보존 행위는 할 수 있죠, 그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뭐요? 조문이요. 그냥 조문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속입니다. 유치권자는 뭐요? 유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보관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치물은 뭐요?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하죠.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게 되면 시계를 수리했어요. 가만히 내버리면 또 멈추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 소모에 차고 흔들어 주는 건 상관이 없다? 있다, 그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게 되면 이게 시험 문제예요. 유치권자가 뭐예요? 앞서 봤던 이와 같은 보관 의무, 사용되어 담보 제공 금지 의무에 위반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뭐예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각종 시험에 다 출제됐어요.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성낙 없이 그 유치물을 뭐야? 사용되어 담보 제공한 때는 유치권은 소멸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잘 보세요, 조문. 2항과 3항을 보세요. 보면서 대답하세요. 보면서 조문을 천천히 보면서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성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에 제공한 때는 유치권은 소멸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X입니다. 여기잖아요. 보세요.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하죠. 위반하면 곧바로 유치권 소멸이에요? 아니잖아요. 위반을 했다 그죠?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뭐예요? 소멸을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와 같은 금지 의무에 뭐예요? 위반했다 해서 곧바로 유치권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뭐예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생깁니다. 그 채무자가 뭐예요? 소멸을 청구하면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이런 것들 틀리면 너무 완전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연습
사전에 연습이 돼야 돼요. 자, 그다음 325조 체크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배우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뭐요? 지금 해당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죠. 그럼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죠? 똑같이 상환받을 수 있다 그죠? 즉 203조하고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요. 자 보세요. 유치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했다는 뭐예요? 당연히 소유자에게 그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 유익비를 지출했죠. 그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가 누굽니까? 소유자죠.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뭐예요?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때 한꺼번에 큰 돈을 뭐요? 유익비로 상환하려니까 힘들죠. 그 똑같아요. 법원은 회복자인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뭐요? 상당한 상경을 허용할 수 있다. 그죠? 즉, 203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런 똑같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가 있더라. 그렇게 하시고. 326조 체크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 시험도 이미 출제가 됐어요. 유치권자는 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죠. 근데 유치권 행사가 피담보 채권 행사로 되느냐? 아니란 거예요. 별개란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뭐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뭐요?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단골 질문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O입니까? X입니까? X 그죠.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돼요. 그 다음 327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시계 수리비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시계를 유치하고 있죠. 그럼 내가 수리상이라면 뭐야? 시계를 굳이 맡아 있지 않더라도 뭐야? 10만 원 상당의 다른 어떤 담보를 갖고 있다면 불만이 없겠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328조 체크할게요. 유치권자는 어떠한 효력밖에 없어요.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죠. 그래서 유치적 효력을 뭐요? 기대하려면 그 목적물을 계속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뭐요?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문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본문에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개념은 이미 봤다 그죠? 즉 유치권이라면 그 유치권자가 뭐예요?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채권이 뭐예요?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뭐예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 한다 그죠? 법정 담보 물건. 따라서 물건이니까 뭐예요? 그 객체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가능하죠. 그 객체가 부동산일지라도 등기할 필요 없다 그죠? 밑줄 끌 필요 없습니다. 확인만 하시고. 그 다음 앞서 봤던 담보 물건의 공통적인 성질인 부종성, 수완성, 불가분성 다 인정된다. 자, 체크할게요. 다만 세 가지 담보 물건 모두 뭐야? 경매권 있죠. 그렇지만 유치권은 뭐야? 유치적 효력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 대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 성립요건요. 지금부터 이제 분석도 합니다. 우리는 물건만 볼게요. 유가증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유치권의 객체는 뭐야? 물건이다, 그죠? 근데 그 물건이 누구 겁니까? 타인의 물건이죠. 타인 소유의 물건. 따라서 타인 소유 물건이만 하면 족하지 반드시 그 물건이 채무자 소유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체크할게요. 타인 소유이면 족합니다. 이 부분도 출제될 수 있어요.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뭐예요?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한다. 틀립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입니다. 굳이 채무자 소유 물건일 필요 없어요. 예를 들게 되면 시계 주인이 아닌 뭐요? 친구가 시계를 빌려서 차고 있다가 뭐요? 수리상에다가 맡겼습니다. 소유자는 따로 있죠. 그렇지만 시계 수리상은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죠. 그죠? 반드시 그 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판례는 할까요? 안 볼게요. 여기까지는 하니까 출제된 뭐 없어요. 네. 자, 2번 판례도 일단은 체크는 해둡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도급 안 배웠죠? 자, 볼게요. 건축
공사업자가 수급인이에요. 근데 수급인이 자신의 어떤 돈으로 재료 등을 다 조달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배우겠지만 완성된 건물은 누구 겁니까? 도급인 게 아니라 뭐야? 건축업자 수급인 겁니다. 그때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공사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완공된 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왜요? 자기 거니까. 유치권의 대상은 뭐야?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 자, 피담보 채권 체크할게요.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뭐예요? 그 물건부터 생긴 채권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즉,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뭐예요? 모든 채권이 아니라 그 채권은 뭐예요? 그 유치권자가 뭐예요? 유치하고 있는 그 물건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서로 상관에 뭐예요? 결연관계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다만 채권이 뭐예요?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은 족합니다. 그 채권이 뭐예요?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채권일 필요는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묶을게요. 따라서 뭐예요?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이미 뭐예요? 채권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뭐예요?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반드시 뭐예요?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채권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시계 수리비 채권, 그 물건이 시계로부터 생긴 채권 맞죠? 근데 처음에는 외상으로 수리했어요. 그러면 그 채권이 변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수리비 채권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뭐예요? 고장이 나서 시계를 몇 개로 왔어요. 그러면 앞서 외상대금 채권은 그 시계로부터 생긴 채권 맞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그 시기다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물건부터 생긴 채권이기만 하면 뭐예요? 먼저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되었더라도 뭐예요? 채권 담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아직까지 출제 안 됐어요. 출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상으로 수리했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수리비 채권은 나중에 약속한 날짜까지만 변제하면 좋겠다, 그죠? 따라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외워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 칠 때까지만요. 그러면 왼쪽이 뭐예요? 유치권이 성립이 가능한 경우. 그 물건부터 생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방 설명했던 수리비 채권. 그 다음 뭐예요? 택배업자가 물건을 운송하면 비용이 생기죠. 그죠? 공운임.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비용 맞죠? 그 다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점유권자가 뭐야?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지출하는 필요비, 유익비. 임차인이 뭐야? 그 임대차 목적물에 지출하는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것들이 뭐야? 대표적인 유치권이 성립. 그 다음, 그 물건 하전에서 손해가 생겼어요. 그때 손해배상 채권. 공사비 채권. 요 네 가지는 기억할게요. 4번까지는 기억 못 하더라도. 자, 그러면은 답은 주로 내가 출제자라면 어디에서, 그죠? 다음 중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묻겠죠. 그럼 답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겠죠, 그죠? 여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이런 것들은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죠, 그죠? 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도 똑같죠? 전세 목적물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답이 잘 될 수 있는 경우예요. 채무분야 손해배상 채권 당연하고 매매대금도 당연하고. 자, 그러면 일단 교과서 판례는 일단은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화반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유치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예. 이미 출제됐어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은 뭐예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에 한한다. 어떤 제한 문구가 없죠. 점유만 하고 있으면 돼요. 따라서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된다 생각할게요.
간접적으로. 즉 직접 점유할 필요 없어요. 유치권자가 뭐요? 점유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있을 필요 없다. 타인이 뭐요? 점유 매개를 통해서 간접으로 점유해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여기 중요 표시하시고 이미 출제가 됐어요. 유치권은 어떤 효력밖에 없어요? 유치적 효력밖에 없죠. 유치적 효력이란 그 유치물은 뭐요? 그로부터 담보되는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뭐요? 채무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효력이 유치적 효력이죠. 그래서 시계 수리비를 받기까지는 뭐요? 누구에게도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유치적 효력이 한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유치적 효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뭐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가 되어버려요. 그때는 유치적 효력은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를 뭐요? 매결한 간접 점유도 상관없지만 최소한 뭐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가 되는 경우는 유치적 효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 앞서 좀 봤습니다. 최소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뭐요? 불법 점유여서는 안 되죠. 적법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 점유에 의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앞에서 좀 봤어요.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야? 끝까지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유치권자가 점유가 뭐야? 상실되면 유치권은 자동 소멸이에요. 따라서 유치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성립 존속 요건이므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자동 소멸이 되죠. 그래서 유치권은 물건이지만 뭐요?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면 곧바로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 청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만 인정될 뿐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 청구가 있을 수가 없다. 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곧바로 소멸하므로. 자, 그 다음에 이 판례도 일단 이번에 잘 안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고. 자, 물어볼게요. 물건은 물건 법정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결과로 물건법은 원칙 강행법규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조문이 강행법규이냐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요. 근데 예적으로 임의법규적 성질을 가진 조문도 있을 수 있다고 그죠. 그것만 기억해 달라고 해서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시계 수리업자죠. 근데 외상으로 수리해 줄 수 있죠. 그럼 유치권은 성립한다는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판례도 다음 회차 볼 겁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유치권 효력. 유치권자는 뭐요? 유치적 효력만 갖고 있죠. 그죠? 유치권은. 그때 유치적 효력은 요거다. 그죠? 유치권자는 그로 인해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그 목적물은 뭐요?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함으로써 누구에게는 뭐요? 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를 한다. 그죠? 이를 유치적 효력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변제를 받을 때까지. 자, 그러면은 쭉 이해만 하시면 돼요. 유치권은 채권이다, 물건이다? 물건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다, 그죠?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나 체크하시면 돼요. 누구에게나. 유치권 행사의 상대방. 유치권은 물건이므로 누구에게나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자, 지금 380페이지 유치권 효력 기억 보고 있죠? 둘째 줄이죠. 둘째 줄. 유치권은 물건이므로 누구에게나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뭐요? 경락이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지만 이와 같은 효력 때문에 뭐요? 가장 강력한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그 목적물을 경매로 뭐요? 경락받았더라도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사실상 제일 센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음부터 체크하시고 각종 시험에 다 출제가 됐어요. 유치권자는
채권자죠. 그럼 당연히 채권은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 그죠? 그래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변제로 누구에게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 그죠? 따라서 경락인은 뭐요? 채무자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뭐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경락인에 대해서도 뭐요?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죠. 유치 목적물의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한다. 이게 유치권 행사죠, 그죠? 할 수 있지만 채권의 변제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채권은 누구에게만 행사합니까? 채무자에게만.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경락이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가 뭐예요?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한 게 유치권 행사죠. 예.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부분요. 즉, 다세대 주택이 지금 인테리 공사를 했어요. 공사비 채권이 생겼죠. 그런데 공사비를 업자에게 지불치 않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수리비 채권을 담보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죠? 그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때 유치권자는 뭐예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건물 인도를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유치권 행사니까. 그렇지만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자에게 채권의 변제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의 변제를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음을 보죠. 이 부분. 자, 그 다음. 경매권 체크하시고 이미 조문에서 봤죠, 그죠? 당연히 유치권도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경매로 넘길 수가 있다. 그 다음 뭐요?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더라, 그죠? 예, 내용은 요건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간이변제 충당권이 질권하고 똑같이 있더라.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것도 이미 조문에서 봤어요. 유치권자도 뭐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한도 범위 내에서 뭐요? 유치물로부터 생긴 가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유치물로부터 가실이 생겼다면 그 가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실이 뭐예요? 금전이 아닌 경우는 경매를 해야 된다, 그죠? 그때 충당 순서는 이자 원본 순서로, 그죠? 조문에서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유치물은 유치권자의 소유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뭐예요? 채무자의 성납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하죠. 그렇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밑에요. 이거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죠. 다만 그로 해서 이득이 생겼다, 그죠? 그 이득은 당연히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예요? 건물이 노후화가 되죠.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타인의 물건이니까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집세 상당의 이득은 뭐예요? 그 사용 기간 동안 당연히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이거 기억할게요. 따라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는 못한다고 그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해요. 그렇지만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까지는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으로 인해서 뭐요? 이득이 생겼다면 그 이득은 당연히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죠. 예. 그 부분 기억하시고. 자, 비용 상환 청구권 체크할 필요 없죠. 예.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는 요건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유치권자가 뭐요? 그 유치물에서 필요비를 지출했다 하면 뭐요? 다시 그 전액을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를, 유익비를 지출했죠. 그때 그 가액 예정과 현존하면 뭐요?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 또는 전가액 중에 하나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3조하고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 의무. 선량한 관리자에서 유치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요. 자신 소유 물건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성납 없이는 뭐야?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다, 그죠? 그때 채무자의 성납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했더라도 뭐야? 그를 이유로 곧바로 유치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의무 위반이 있으면 뭐야? 채무자에게 소멸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면 비로소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이 부분은 조문 문제에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시험에 다 조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유치권의 소멸 326조는 이미 우리 시험에도 당구래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험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뭐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뭐요? 유치권은 소멸되죠. 부종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담보 제공을 한 유치권 소멸제도, 점유 상실은 소멸제도 이미 설명이 다 됐고, 자 그러면 일단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이와 같은 어떤 지문들이 뜰 거예요. 틀린 것은 1번 물상대인은 질권과 저당권에만 그죠. 즉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 속성.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 물건에만. 그래서 질권과 저당권에만.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판례 설명이 안 됐어요. 그 다음 피담보 채권의 양도. 주된 권리가 양도되면 뭐요? 유치권도 같이 수반해서 넘어가죠. 그죠? 그 다음 유치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경매권이 있더라. 그 다음 5번 일단 요 부분 세울게요.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유치권의 목적물은 동산에 하나지 않죠. 그죠? 부동산도 된다. 그죠? 그래서 유치부동산에서 법원이 간이변제 충당을 허가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는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법조문에 의해서 뭐요? 법원의 재판으로 가능했죠. 그죠? 법원의 허가로. 그럼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요. 법률 규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등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또 언젠가 또 출제되겠죠. 그렇게 볼게요. 그 정답은 5번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이에요. 자, 질권 파트는 뭐예요? 우리 시험 딱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이번 회차에서는 개념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미리 뭐예요? 출제도 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열심히 외우면 너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뭐예요? 다진 상태에서 다음 회차에서 좀 부담이 덜할 때, 혹시나 뭐예요? 혹시나 출제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기억할게요. 지금 하면 너무 양이 많습니다. 자, 질권. 일단은 질권은 뭐예요? 물건 중에서 동산에만, 그죠? 그래서 전당포를 가지고 그 부분 개념 정도만 설명할게요. 이자가 전당포업자예요. 돈 1,000만 원을 갑이 빌리러 왔어요. 그냥 빌려줄 수 없죠. 담보를 잡고 오죠. 근데 전당포업자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맡아서 보관할 수는 없죠. 그죠? 뭡니까? 동사이죠. 그죠? 그래서 롤렉스 결혼 선물 시계를 담보로 해서 이게 질권이죠. 그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피담보 채권이고, 그래서 채권자가 뭐요? 질권자가 되죠. 그죠? 질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담보물이 있다면 자신의 물건에다가 질권을 설정할 겁니다. 근데 똑같이 자신 소유의 물건이 없다. 그죠? 그럼 아버지의 비싼 시계를 맡겨보죠. 이걸 물상보증인. 똑같습니다. 따라서 질권자는 뭐예요? 채권자에 한한다. 그죠? 원칙. 그렇지만 설정자는 뭐예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적을게요. 자, 질권. 그래서 교과서의를 보세요. 교과서의 381페이지. 질권이란 채권자가 뭐예요?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뭐예요? 제3자. 물상보증인 체크하시면 되죠.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동산을 뭐예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다가 뭐예요? 그래도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을 경매로 넘겨서 뭐예요? 한가해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유치적 효력과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을 아울러 모두 가지는 담보 물건을 질권이라고, 공통적인 뭐예요? 성질이 부동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다 인정이 된다. 그죠? 자, 뭐 그런 정도로만 일단 하고 조문에서 필요한 내용 뭐예요?
그래서 329조가 개념이요. 자, 보세요. 동산의 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고성이죠. 저건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질권이란다. 자, 여기다 체크할게요. 자, 이 부분 뭐요? 우리 채권법의 강론에서 개념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질권은 약정의 원칙이죠. 그래서 전당포업자하고 질권을 설정하려면 뭐요? 당사자 간의 질권 설정 합의 플러스 약속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현실적으로 뭐요? 담보 가치가 있는 결혼 애물 시기를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인도를 해야 되죠. 따라서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를 함으로써 따라서 합의 플러스 인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법에서 다시 봅니다.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은 뭐요? 낙선계약. 근데 합의 플러스 뭐요? 인도 등의 또 다른 내용이 뭐요? 추가를 요하는 계약을 뭐요? 요물계약. 요물계약. 그래서 질권 설정도 똑같죠. 합의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즉, 담보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질권자에게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요물 승인한다, 그죠? 그 점은 기억할게요. 자, 그런데, 자, 다른 점을 보기 전에 보세요. 332조가 시험에 답이었는데 한번 딱. 질권도 뭐야? 유치적 효력 플러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죠. 근데 유치적 효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을 누가 점유를 해야 돼요? 질권자가 점유해야 되죠. 그런데 채무자가 계속, 설정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적 효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도 중에서 뭐야? 설정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인도가 뭐죠? 점유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계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31조는 굳이 뭐 우리가 외울 필요 없이 당연한 거다, 그죠? 요거요.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무를 대신 점유케 하지 못한다. 유치적 효력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점유 개정 방식의 인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한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점유 개정 방식의 인도는 안 된다. 여기까지만 요번에 차는 거죠. 하시고 나머지는 욕심내지 마세요. 질권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개념 정도만 우리가 숙지하고 있더라도 수업을 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인도에는 4가지가 있죠. 근데 점유 개정 방식이 안 되는 것 딱 2가지. 뭡니까? 선의 취득자는 점유 개정 방식으로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 그죠? 질권의 성립도 뭐야? 점유 개정 방식으로는 질권 성립이 될 수 없다. 그거 2개 기억하시면 돼요. 요 2가지 때문에 우리가 점유 개정이란 그 개념을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되시죠? 요것만이 한번 시험 출제됐어요. 자, 나머지는 일단 이번 회차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뭐요? 질권이 출제가 된다면은 동산 질권이 아니라 뭐요? 권리 질권이 출제가 될 거예요. 권리 질권. 그래서 우리가 심화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렇게 출제된 번 없어요. 자, 왜냐 하게 되면은 담보물권에서는 한 문제 아니면 2문제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저당권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담보제도죠. 그럼 저당권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야? 예전에는 전당포가 군데군데 많이 우리가 구경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당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게 이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치권은 뭐야?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 요 사이도 엄청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 중요한 유치권과 저당권에서 출제가 되지 질권은 출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일 문제로 옵니다. 11주 차요. 1번 문제. 옳지 아니한 것을 모두 고르며 기억 3가지 담보권자 모두 뭐요?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예,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유가증권도 뭐요?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죠. 예, 틀렸습니다. 타인 소유 물건 유가증권이요. 그 다음 부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죠? 동산에만. 그 다음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 없죠. 우선 변제적 효력만. 그 다음 질권은 2가지 다 있다, 그죠? 예, 답은 여러분들이 조합하시고. 자, 2번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점유 개정에 한 인도에서 질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정답 1번.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죠. 그죠? 즉 질권자에게 물건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똑같이 뭐야? 가실수취권, 유치권, 질권 다 있습니다. 유치권에서 규정하고 질권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청권이 있고 그죠? 그 다음 5번. 질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수 있죠. 유치적 효력이 있다. 그렇지만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저당권으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